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주윤입니다. 이슈 제네시스 GV80 편에 이어 G라인의 세단과 프리미엄 SUV GV80을 15일에 출시한 현재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역사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GV80 출시 전 리뷰도 늦게 그렇게 올리더니 역사도 차종보다 늦게 올리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소개는 현대자동차 역사편에서 잠깐 다뤘었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를 다시 본편으로 나누게 된 이유는 현대자동차 역사편 때 포커스를 현대자동차에 맞춰서 제네시스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지 못했기도 했고, 특히 요즘 15일 출시한 GV80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혼돈의 카오스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의 역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네시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언제, 왜, 어떻게 독립시키려고 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편에서 드린 말씀을 짧게 다시 드리면, 현대자동차는 1976년 에콰도르와 캐나다에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수출 자동차였죠. 하지만 싼 가격과 괜찮은 상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도 잠시, 품질 저하, 정비망 부족 등으로 현대 Hope you understand nothing's reliable and expensive 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현대는 이러한 평가를 쇄신하기 위해 뚝심으로 무진장 애를 썼고 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다 2003년 현대에서 제네시스를 독립된 고급차 브랜드로 키울 장기 계획에 착수합니다. NF 소나타의 미국 진출로 주목받던 이 시기에 그야말로 현대자동차의 사활이 걸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이 GDP 순위 10위권에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탄탄해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 여건도 나아졌죠. 동시에 현대자동차가 진정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외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인데다가 그간의 노력으로 평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즉, 큰 프로젝트를 계획할 적절한 시기였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알만한 자동차 브랜드들은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포드의 링컨, GM의 캐딜락에, 옆 동네 기업인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아큐라 등 특히 1989년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북미 시장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키운 토요타의 렉서스까지 끝발 잇는 주요 글로벌 자동차 그룹이라고 명함 내밀려면 거의 기본 소양이에요. 사실 제네시스는 독립적으로 론칭되기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 다음으로 고급 세단의 포지션을 담당했던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제네시스가 지금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립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과정에서 절대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제2의 정몽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정의선 부회장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형사원으로 입사해 부회장의 위치까지 올라선 정의선 부회장은 평소에 바닥부터 올라오라 는 정몽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올린 노력파로 유명하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개념을 처음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 리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2005년 기아차 사장으로 취임 후 폭스바겐 총괄 디자이너였던 피터 슈라이어와 BMW의 고성능 M 시리즈 개발을 담당했던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또 기아차의 명작이라 불리는 모하비의 개발을 진두지휘하여 현대기아차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물로 자리잡습니다. 그 뒤 현대차 부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제네시스 브랜드 시작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2003년 정의선 부회장을 필두로 피터 슈라이어, 알버트 비어만 사단은 약 4년 동안 5천억 원 그리고 4천여 명의 연구 인력을 동원해 제네시스를 현대자동차의 독립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여담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연구원들과 직원들은 우리를 BH, 즉 벤츠 헌터로 불러달라며 개발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런칭 계획은 경영난을 피하고자 한 내부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중단되고, 결국 현대자동차의 임원진은 정의선 부회장에게 첫 모델로 준비한 차량을 부랴부랴 세상에 내놓으라 압박을 넣는데요. 그렇게 같은 해인 2008년 초창기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걸고 성공한 청년층을 위한 자동차라는 타이틀을 걸어 현대 제네시스 1세대 모델로 대중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그랜저 TG의 디자인이 곡선형으로 변경되면서 구매자들의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고, 에쿠스와 그랜저 사이의 대형 프리미엄 모델로 분류되었던 제네시스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30, 40대 오피니언 리더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타깃을 설정했죠. 그래서 디자인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당시 첨단 기술을 모조리 적용했습니다.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해 3800cc 290마력의 V6 람다 MPI 엔진을 탑재했고, 일본 아이신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채용했습니다. 수출용 제네시스의 경우 4600cc 383마력의 V8기통 타우 MPI 엔진을 장착했고, 미션 생산으로 유명한 ZF의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해 성능, 편의사항, 주행감 등 모든 면에서 1세대 에쿠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2009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까지 했죠. 이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 번에 걸쳐 업그레이드한 후기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델이 제네시스 프라다인데요. 1세대 제네시스 출시 당시 스페셜 에디션 세대를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와 함께 개발한다는 공식 의견을 밝히며 2009년 서울 모터쇼에서 컨셉트카를 선보였죠. 그 컨셉트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은 두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합작품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하루라도 빨리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길 원했는데요. 결국 2011년 많은 호평 속에 완성된 제네시스 프라다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수출용 제네시스에 탑재했던 5000cc 타오 V8 GDI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프라다 에디션 전용 내외장재 컬러와 가죽을 사용했고, 고급 세단임에도 4.8초의 제로백을 자랑해 국내에서 가속력이 가장 좋은 차량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됩니다.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1200대 한정 판매를 목표로 했지만 완판을 기록할 거라는 그 기대와는 달리 꼴랑 300여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엄청난 굴욕을 맛봤습니다. 게다가 2013년까지 남아있는 물량조차 처리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현대자동차가 분노의 양치질과 그대 품 안에로 유명한 배우 차인표 씨에게 선물했던 제네시스 프라다 1호차가 1500km의 주행 후 중고 매물로 올라오기까지 하는 아주 심하게 입은 굴욕을 당하며 씁쓸하게 자동차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죠. 전문가들은 제네시스 프라다의 실패 원인으로 현대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너무 대중적이고, 이로 인해 희소성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독자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과거 정의선 부회장이 추진하려 했던 제네시스의 독자 브랜드화 구상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실패했지만 제네시스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세단형 제네시스 개발이 시작될 무렵 다른 브랜드들과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쿠페형 스포츠카 개발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럭셔리 세단을 포함한 고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어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암암리에 쿠페형 차량인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명 BK로 불린 이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에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최초의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후륜구동의 스포츠카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려다 보니 숱한 난관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특히 고성능 후륜구동 스포츠카의 필수인 차량 안정성과 무게 배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같이 고성능 스포츠카를 생산하는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후륜구동 방식은 고성능 차량의 핵심인데요. 무게 균형, 조향 성능이 우수하고 고속 주행으로 진입할수록 안정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구동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스포츠카를 뛰어넘는 현대자동차만의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후륜구동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여 차량 안정성과 적절한 무게 배분을 동시에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계자들의 빛나는 노력 끝에 2007년 11월 LA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후륜구동 방식의 고성능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를 선보이게 됩니다. 무려 현대자동차 자체 생산이란 타이틀을 달고 말이죠. 독일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서킷 뉘르부르크링에서 제네시스 쿠페를 테스트한 드미트리 스콜로프는 거칠게 몰아붙였는데도 모든 점이 우수하다. 이 차량은 진짜 후륜구동 스포츠카다 라고 극찬을 하며 완성도 높은 자동차를 평가했는데요. 303마력의 3800cc 람다 MPI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속도 시속 260km로 달릴 수 있던 제네시스 쿠페를 모터쇼에서 선보이고 1년 뒤인 2008년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성능 테스트만 놓고 본다면 닛산 370Z, 포드 머스탱과 비슷한 성능을 갖췄고 쉐보레 카마로보다 뛰어난 자동차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일본의 여러 튜닝 업체들을 통해 일본 자동차 마니아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인기를 많이 끌었고 국내에서도 레이싱카로 많이 쓰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입소문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제네시스 쿠페를 튜닝해 운전하는 것이 큰 인기를 끌게 되는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20, 30대 남성들은 제네시스 쿠페를 튜닝카로 개조하여 서킷에서 레이스를 즐겼고 튜닝샵에 한번 들어가면 밀린 튜닝 주문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할 자동차로 자리매김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 후 2011년 11월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 신쿱, 즉 신형 제네시스 쿠페라 불리는 더 뉴 제네시스 쿠페를 출시했습니다. 기존 1세대의 람다 엔진은 350마력의 3800cc GDI 엔진으로 변경되었고 최고 속도 시속 280km를 낼 수 있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를 계기로 제네시스 쿠페는 고성능 스포츠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스포츠카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제네시스 쿠페의 성공에 탄력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 2세대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핵심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는 헥사고널 그릴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이 그릴, 아우디의 그릴을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에 대해서 제네시스 2세대 모델을 디자인한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은 전 세계적으로 헥사고널 그릴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많다. 이 그릴은 트렌드다. 라며 논쟁을 한 방에 잠재우게 되죠. 이 피터 슈라이어는 폭스바겐 그룹에 있으면서 아우디의 모든 자동차 디자인을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제네시스 2세대 모델의 디자인은 북미 국제 모터쇼에서 선보인 컨셉트카의 디자인 요소를 양산형으로 개량했고 성능은 기존 1세대 모델과 거의 동일하지만 최고 출력을 약간 줄이고 실영역의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H트랙이라 불리는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해 아우디의 쿼트로와 비교가 되었는데요. 아우디 쿼트로는 기계식 4륜구동 시스템으로 전륜 최대 70%, 후륜 최대 85%의 동력을 전달하는 반면 H트랙은 전륜 50%, 후륜 최대 100%의 동력 전달을 배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초고장력 강판으로 제네시스의 셰시를 만들어 썼는데 주행 테스트 및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세계 최초로 승용차 부분 29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리게 되죠. 이로써 제네시스는 2세대 모델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드디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립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015년 정의성 부회장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아니쥬. 이제는 제네시스라 불러쥬 라며 오래전부터 계획한 독자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정의선 부회장이 주도한 브랜드 제네시스는 인간 중심의 진보를 슬로건으로 성능,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진보와 혁신을 지속해 브랜드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피터 슈라이어,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을 선두로 벤틀리 수석 디자이너였던 루크 동커볼케, 벤틀리 디자인 총괄 담당 이상엽 디자이너, 람보르기니 부가티를 디자인한 알렉산더 셀리파노프를 영입하여 일명 제네시스 디자인 군단을 꾸렸습니다. 이는 어중간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닌 최정상급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제네시스 디자인 군단은 바로 2016년 브랜드로서의 시작을 알린 첫 프리미엄 세단 EQ900을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전면부에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라 불리는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을 적용한 EQ900은 현대자동차의 기함급 세단 에쿠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2015년 말 처음 공개되자 사전 예약이 무려 4,324대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국내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의전 차량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대한민국 브랜드의 차량이면서 첫 프리미엄 세단이다 보니 국내 내수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브랜드 런칭을 시작한 제네시스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출시한 제네시스 2세대 모델에 새로운 패밀리 룩을 입힌 후 제네시스의 이니셜 G를 붙인 모델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BMW 5 시리즈를 잡기 위한 그 모델, 바로 G80과 G710을 출시하며 자동차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빠르게 올립니다. 물론 동시에 EQ900을 G90으로 모델명을 바꾸기도 했죠. G80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는데요. 전면부에는 가니쉬 크롬이 적용되었고 어댑티브 풀 LED와 스마트 하이빔 시스템이 탑재, 전체적인 외관이 조금 더 넓어져 스포티한 디자인을 연출했으며 실내 인테리어는 리얼 우드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출시 당시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벤츠 E클래스와 사전 계약 경쟁을 벌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후 G80 스포츠를 선보이며 계속해서 인기를 끌다가 제네시스 G 시리즈의 막내 G70을 2017년에 출시하게 됩니다. G70은 제네시스 라인의 막내답게 작지만 아주 강한 성능과 젊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갖췄는데요. V6 기통 3300cc 람다 GDI 엔진을 탑재, 370마력의 제로 100은 무려 4.5초로 형들인 G90, G80보다 빠른 속도와 스포티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의 모델이었던 시절부터 현재 독립적인 브랜드로 홀러서기까지 가져온 브랜드 평가를 해보면 프리미엄 고급 세단을 만들고 거기에 성능까지 뒤처지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츠, BM, 아우디와 같은 독일산 브랜드들과 견주어 봤을 때 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옵션을 갖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 브랜드 역사가 짧을 뿐더러 그에 따라 아이덴티티도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에다가 인제서야 라인업이 갖춰져 가고 있죠. 특히 현대자동차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히 연구개발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뭐든지 내 손으로 외치면서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현대의 방법론을 따라 차근차근 쌓이는 시행착오와 데이터가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만 하던 찰나에 2020년 1월 15일 제네시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리미엄 럭셔리 SUV GV80을 출시하면서 이제는 국산 자동차도 괜찮다, 독일 3사보다 아주 좋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출시 당일 15,000여 대의 계약이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웠죠. 15일 이후 영상 매체를 통해 시승기와 리뷰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 채널의 이슈 GV80 편에서 말씀드렸듯 제가 조만간 GV80의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만큼 다른 영상들과는 차별화된 내용과 일반 소비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V80 이놈 국산 자동차 중에서 처음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 출시된 차량입니다. 출시 전부터 디자인, 가격 등에 대해 말들이 많았고 자국민 눈치 보랴, 바닥인 해외시장 점유율 높이랴 이것저것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일단 출시가 됐고 앞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욱 높은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유일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더 제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양한 영상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보와 재미를 선사할 카메오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궁금하신 브랜드 역사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